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뜻밖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아내와 제가 한창 연애 시절에 주고받던 편지 묶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하실에 있어서 아내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구옥인데요. 그녀의 부모님이 지난해까지 사시다가 시골로 말년을 보내러 가시면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집입니다. 아내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 전까지 살다가 이제야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무척 들뜨고 즐거워하며 집안을 이리저리 꾸미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언니와 함께 봉숭아물을 들이던 마당의 화단에는 옛 추억 그대로 봉숭아와 맨드라미와 분꽃 같은 것들을 심었고 뒷마당에 있던 작은 연못이 세월 따라 메말라간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손봐서 아주 밝고 화사한 물과 꽃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처녀 시절 저와 연애할 때의 추억도 많았기에 그 흔적들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요. 저와 그녀가 한창 편지를 주고받던 30여 년 전에 우린 대학 신입생이었고 학보사 기자였던 그녀는 늘 글을 쓰고 책을 읽던 학생이었기에 제게 보내는 편지는 일주일에 서너 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보내려다 만 편지들과 제가 보낸 답장들이 그녀가 시집을 가면서 지하실에 내려 보내졌고 이후로 30년 넘게 세월에 빛바래고 습기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걸어모으는 동안 물밀듯이 다가오는 지난 추억 때문에 얼마쯤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신촌 대학가에서 반갑게 만나서 데이트하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주말 TV쇼 공개 방송도 보러 다녔고 그때 유독 짧은 반바지를 입고 상의는 긴 팔을 입고 나타난 그녀에게 저는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체 옷걸이 그게 뭐냐며 꼭 하의는 안 입은 채로 펑퍼짐한 윗도리만 입고 나온 것 같다면서요. 저는 남자들이 그녀의 하체를 흘끗거리는 것에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도 그녀가 패션을 주도하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으쓱하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그날 그녀가 바로 밑에 여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 전부를 그날 저녁 식사비와 술값으로 다 쓰고 심지어는 장래 처제될 사람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놓겠다는 마음으로 그 시절 젊은이들의 첨단 물건이던 휴대용 CD 플레이어까지 사주었습니다. 처제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시절에 형부랑 언니랑 보내던 추억이 떠오른다면서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 옛 시절을 그립게 회상하고는 하지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연애 중에 한창 헤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구사일생으로 다시 맺어준 것을 감사하라며 제가 평생을 두고 자신을 업고 다녀도 부족할 판이라고 껄껄 웃고는 합니다. 네, 정말이지 처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내와 이렇게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단란한 가정에 자식들 건사하며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 한창 연애가 무르익어가던 대학 2학년 때의 저와 아내는 어떤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소한 것으로 몹시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줌마가 되어서 왈가닥 비슷하게 성격이 변한 아내이지만 젊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고 그래서 학보사 기자 일을 하면서도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인터뷰 기사는 절대 쓸어다낼 엄두를 못 내던 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아파했으며 특히나 제가 준 마음의 상처에는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지 모르게 겹쳐지고 쌓인 마음의 상처로 드디어 감정이 폭발했고 한동안 서로 만나지 않은 채 한 달 넘게 힘들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촌에서 오가며 저와 부딪혀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제게 그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저 가던 길을 걸어갈 뿐이었죠. 어쩐지 뒤통수가 따갑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달려와서 울며 매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고 둘 다 자존심을 굽히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처제가 들고 찾아온 아내의 소설이 실린 문예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도 평생 그녀와 절교한 채 아프게 그때를 기억하는 바보 같은 남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떡건 처제가 건넨 그 책 속에는 아내가 쓴 단편소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연애의 한 지점을 아름답게 그려나간 섬세한 이야기였으며 그것으로 그녀는 소설가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러 가면 늘 대화의 말미에서 글을 쓰고 있던 그녀. 학사주점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뭔가를 끄적대던 그녀. 그녀의 집에 들르면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무엇이 되었건 읽거나 쓰거나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집을 비운 어느 일요일 오후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과 박스를 이리저리 날랐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보내온 그 사과들은 가을부터 겨울 내내 가족들의 간식이 될 것이었고 우리는 힘들게 그것을 지하실로 다 내려놓은 뒤에 그것 중 하나를 집어서 옷에다 쓱쓱 문질러서 닦아내고는 반으로 갈라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뭔지 모르게 기분이 말랑말랑했고 처제가 우리의 감정을 겨우 이어 붙여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린 새롭게 연인의 감정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부드러운 입맞춤을 했고 그러다가 더 깊은 기분에 사로잡혀서는 아무도 없는 그 지하실에서 서로의 사랑을 격하게 확인했습니다. 가끔씩 가벼운 가을 바람에 지하실 문이 덜거덕 소리를 냈지만 그 문을 제대로 닫고 올겨울이 없을 정도로 우린 서로에게 한껏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곧 대학 3학년이 되려던 참이었고 저는 군을 면제받았으니 그녀와 같은 해에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서서히 걱정이 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미케한 지하실의 곰팡내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사랑이 끝나자 그녀가 옷매무새를 추스르면서 이젠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 주지 말자며 그윽한 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랑과 성장한 마음으로 연애 기간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도 없이 흐른 후에 그 집이 운명처럼 우리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집 지하실에 우리의 순수했던 시절의 편지가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아련한 기쁨에 젖어갈 즈음 연애 시절 어느 일요일 오후에 거기서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도 애틋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 이 집에서 다시 살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많은 추억이 다시 덧대지고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싶다던 딸은 지난해에 결혼을 해서 우리 곁을 떠났고 아들은 독립해서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만이 남은 이 집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앞으로 여기에 살면서 새로이 만나게 될 또 다른 추억에 설레기도 합니다.